This is lined and diving and making.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4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가 데뷔 첫 달을 보냈습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의 명암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정우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올 시즌 총 2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푼 9리, 2홈런 7타점, 2도루의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6할 8푼 9리로 조금 아쉽지만 놀랍게도 미국 현지의 반응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대치에 충족했으며 시작을 이렇게나 순조롭게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폭발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냉정한 자본주의 끝판왕 프로의 세계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정우가 데뷔 후 한 달 동안 보여준 표면적인 성적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세부 지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같은 동양인 선수이자 포지션도 어느 정도 겹치는 우상, 일본인 이치로 선수와의 데뷔 첫 달 성적을 비교하는 현지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무슨 이치로랑 이정우를 비교하냐며 얼굴을 붉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정우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짱짱한 한 달을 보내고 현지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이치로와 비교해 앞으로의 남은 시즌을 점치는 뉴스가 정말로 나왔거든요. 오늘은 이정우 선수의 지난 초반기를 돌아보며 그가 세우고 있는 진기한 기록과 현지 반응을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퀄리티와 꾸준함으로 승부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채널이니 속는 셈 치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30년간은 일본을 이기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던진 일본 야구 선수 이치로는 평소에도 한국을 영원한 야구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진 선수입니다. 솔직히 재수없고 오만방자하다고 생각되지만 야구 하나는 잘해서 미국을 그야말로 씹어먹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요. 요즘 우리 이정우 선수가 이치로의 대기록을 넘보는 첫 달을 보냈다는 것을 치하하는 미국 현지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데뷔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부터 자주 일본인 야구 천재 스즈키 이치로와 비교됐습니다. 일부 미국 현지 언론은 이정우를 가리켜 한국인 이치로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그냥 이들이 만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이치로라는 별명은 김하성의 은사이기도 했던 반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정우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치로가 떠오른다는 말을 하면서 생긴 닉네임이었는데요. 멜빈 감독은 실제로 과거 시애틀 마리너스 감독을 역임했을 때 이치로와 함께했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더 두 선수를 잘 알고 있기에 마냥 동양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말을 하기에는 이 둘을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이정우와 이치로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한 달 성적은 누가 더 잘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냉정히 말해서 사실 이치로가 더 잘했습니다. 두 선수의 빅리그 데뷔 첫 달 성적을 정리한 표를 보면 이치로의 압승에 가까운데요. 이정우가 더 잘한 것은 볼넷뿐이죠. 그만큼 컨택이 좋은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치로가 한 달간 4개의 볼넷을 얻은 반면 이정우는 그의 2배가 넘는 10개를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이치로의 기록이 더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 정규 시즌은 아직도 5달이나 더 남았거든요. 이정우를 제일 잘하는 그에 붙인 이종건 코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아들의 모습에 대해 정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잘한다라며 슬로우 스타터 기질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헛스윙 비율과 삼진율처럼 이정우가 그동안 보여준 세부 지표는 앞으로 그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마구 뽐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0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치로는 당시 갈색 돌풍을 일으키며 그의 올스타에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이 끝난 뒤에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과 MVP까지 차지한 야구의 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이치로와 조금이라도 비벼보면서 그의 경기 스타일이 이정우에게서 보이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외신으로부터 유난히 메이저리그를 빛낸 레전드 선수들, 즉 이치로, 타티스 주니어, 트라우트 등과 비교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정우가 데뷔 2달째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과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 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정우 선수만큼은 꽤나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종종 이정우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졌지만 팀이 고전하고 있어 불운한 선수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들은 이정우의 클래식 지표뿐만 아니라 2차 스탯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을 지닌 선수가 겪는 불운의 끝은 결국 행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도 야구도 세웅지바로 불운이 깊으면 행운도 따라오는 법인데요. 단적인 예로 직전 경기에선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 4안타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는 콜로라도전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5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필라델피아전 4타수 2안타에 이은 이틀 연속 멀티히트였죠. 5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이어갔고 시즌 타율은 2할 5푼 1리에서 2할 6푼 4리로 올랐고요. 그만큼 다시 타격감이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이정우는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투수 다코다 허드슨의 싱커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날리며 시원시원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나머지 2개 안타는 또 빠른 발로 만들어낸 내야 안타라는 점에서 다재다능함을 뽐내기도 했죠. 1루로 뛰어가는 동안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뛰었고 이를 바탕으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았던 샘프라는 승기를 이어가며 5대0 승리를 거뒀고 결국 이정우의 이 안타는 팀의 4연패 탈출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경기력이 살아나며 팀을 하드캐리하자 현지 언론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정우를 평가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타율 얼마, OPS 얼마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야구는 변수와 기여도가 천지 차이라는 건데요. 특히 이정우가 매경기 새로운 구장에서 새로운 투수를 만나면서 안타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인플레이 땅볼은 외야로 보내기 위해 발사각을 높여 공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헛스윙 비율과 삼진 비율에서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이정우는 발사각을 9.4도 정도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뜬공 타구는 타구 속도가 떨어지며 안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0점 조절이 필요하지만 분명 이런 노력은 금세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례로 기대 타율이라는 것이 괜히 있지 않은 건데요. 결국 이정우가 현재의 타격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지금보다는 타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상징하죠. 이정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수들 중 이미 리그에서 확실한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다는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웁니다. 며칠 전 현지 언론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아에서는 이정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일종의 특집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아나운서는 이정우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미 타격감으로는 많은 인정을 받는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방송을 보니 이정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수들 중 슈퍼스타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경우 기대 타율이 2할 6푼 6리인데 실제 타율은 2할 4리로 괴리가 꽤 큽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맷 올스는 기대 타율 2할 5푼 8리, 실제 타율 1할 9푼 7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커스 시미언은 기대 타율이 무려 3할 8리지만 실제 타율은 2할 4푼 8리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압도감이 드는 LA 에인저스 마이크 트라웃의 기대 타율은 2할 7푼 1리, 실제 타율은 2할 2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타티스 주니어의 기대 타율은 2할 9푼 9리에 실제 타율은 2할 4푼 8리를 기록하고 있었죠. 특히 이정우와 타티스 주니어는 기대 타율과 실제 타율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결국 이정우 선수에게는 공을 띄우는 것까지는 성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뜬 공을 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코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공이 KBO 리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빠른 만큼 이정우도 타격 어프로치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정우도 이를 실감했을 것이고 발사각에서 보듯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쩌면 발사각의 급격한 상승은 이정우의 천재적인 적응력을 상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정우 선수의 강인한 멘탈은 이런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팀이 연패 중이었는데 좋은 경기로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기분이 좋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착오 중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저리그에 맞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만 한다.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며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방송 앵커 로라 브릿과의 타격 연습 코너에서 이정우는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모든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모인 것 같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미국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멜빈 감독님이 매일 경기에 출장하는 기회를 주며 최고의 기량을 끌어내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리드오프는 타석에 많이 서게 되고 중견수는 프리미어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이 뛰어다녀야 한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고요. 이정우는 6년 계약을 한 선수고 분명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감독도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들도 올해 1년 동안 발견된 문제점을 차분하게 고쳐나가기만 해도 올 한 해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타율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건 아닌 만큼 현재의 컨택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는 타격 접근법을 만들 수 있다면 장타도 자연스레 같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슈퍼스타들도 결국 올라올 놈은 올라온다는 명제를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 이정우 선수가 아직은 이치로 선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있지만 늘 겸손하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으로 지금처럼만 뛰어준다면 훗날엔 일본인 이정우라는 별명이 다른 선수에게 붙는 날도 올 겁니다. 이정우 선수의 꾸준한 선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